한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2월이 끝날 때까지 회문의 날이 가득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다사이 퀸즈 지역의 최소 7채의 주택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범인은 수배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오김 가족재단이 뉴욕 한인회에 첫 장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Hi, I'm Dr. Dave Choksi, your health commissioner. And I'm Dr. Michelle Morse, Chief Medical Officer and Deputy Commissioner. We're here to make sure you know that there are now COVID-19 treatment options, though acting quickly is key, right, Dr. Morse? Yes, treatment works best when you get it soon after you get sick, so it's important to get tested right away if you have COVID-19 symptoms or were recently exposed, even if you're vaccinated. If you test positive, talk to your doctor or call 212-COVID-19 to find out what treatment options are available to you and where they are offered. Treatment can help you feel better sooner and help you avoid hospitalization. But remember, treatment is no substitute for vaccination. Get vaccinated against COVID-19 as soon as possible and get your booster dose when it's time. Vaccines save lives. Please protect yourself, your family, and your community. Thank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약 22만여 명의 재외선거 유권자들의 투표가 실시된다며 유권자들은 반드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2일 김호택 주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본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내일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에서 주의할 점을 당부했습니다. 재외선거 투표소는 뉴욕 총영사관과 베이사이드 한인봉사센터, 펠팡 뉴저지 한인회, 테너플라이 한인동포회관, 필라델피아 출장소, 첼튼햄 에버그린 센터 등 6곳입니다. 김우택 재외선거관은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투표 장소에 따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이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투표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투표 장소에 따라 가지고 그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총 영사관의 둘은 투표소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투표소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재외선거 유권자는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 2,027명, 주재원과 유학생 등 국외 부재자 7,047명 등 총 9,123명입니다. 신청자 중에서 여권 만료 등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부적격 처리되거나 이미 영구명부 등재된 사람 중에 중복해 신청한 경우 등으로 당초보다 4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김호택 재외선거관은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만이 투표 가능하며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한국 정부가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을 갖고 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나 영주권 카드 등의 증명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하러 오실 때에는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오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여권이고요. 그 외에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성명과 생년월일이 들어간 그리고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신분증 외에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예를 들어 비자, 영주권 카드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가져오셔야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뉴욕 재외선관위로 문의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2월이 끝날 때까지 회문의 날이 가득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2022년 2월 22일이 회문의 날입니다. 미국식 날짜 표기법에 의해 2월 22일, 22년은
회문의 날이 됩니다. 회문은 앞에서부터 읽거나 뒤에서부터 읽거나 같은 단어 또는 숫자 등을 의미합니다. 검색 사이트 구글도 오늘 회문의 날을 기념해 이를 기념하는 의미로 검색창에 2월 22일 22년을 입력하면 Happy Tuesday to you라는 축하 메시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2시 22분, 오후 2시 22분의 경우는 2가 가득한 날짜, 시간이 됐습니다. 10년 이상 회문의 날에 대해 연구를 해온 포틀랜드 대학 아지즈 이난 교수는 올해 2월은 회문의 날이 10일이나 될 정도로 많다며 미국식 날짜 표기법으로 보면 올해 회문의 날은 2월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 28일까지 이번 주 내내 회문의 날이 계속됩니다. 한 달 사이 퀸즈 지역의 최소 7채 주택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범인은 수배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한 달 동안 퀸즈 지역에서 최소 7채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습니다. 가장 최근 피해자는 2월 16일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범인을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4주간 12만 달러 상당의 귀중품을 훔쳤으며 플러싱과 머레일의 빈집을 타겟으로 삼아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스턴 퀸즈의 거의 같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7건의 절도 사건에 대해 용의자 신원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이며 피해 주택 모두 문을 잠그고 대부분은 경보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한 주민은 물건을 훔쳐가더라도 인명피해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나우김 가족재단이 뉴욕 한인회에 첫 장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나우김 가족재단은 10년 동안 뉴욕 한인회를 재정적으로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우김 가족재단은 올해 기부액 5만 달러에 매칭액 5만 달러를 더해 10만 달러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기부하며 이로써 뉴욕 한인회는 10년 동안 주어지는 첫 번째 장기 후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김도우 회장은 재단이 뉴욕 한인회에 장기적인 재정 보조금을 약속해 뉴욕주 지역 한인사회 복지와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지금까지는 한인회 운영을 매년 모금 행사를 통해 마련했지만 이번에 나우김 재단이 장기적인 재정 후원을 약속함으로써 이제 한인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이 기쁜 소식을 오는 24일 개최되는 제62주년 뉴욕 한인의 밤과 제119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욕 일원에서 활동 중인 한인단체 4곳이 뉴욕 주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0일 아시안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시안 단체들에 총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뉴욕 가정상담소, 민권센터, 퀸즈 YWCA 등 한인단체 4곳을 포함한 59개 아시안 단체들은 아시안 아메리칸 연방을 통해 모두 680만 달러가 배분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는 뉴욕주 전역에 취약하고 소외된 커뮤니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아시안 커뮤니티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와 폭력 범죄 증가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1,000만 달러 지원금은 뉴욕주 역사상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가장 큰 예산 배분입니다. 백신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은 오랫동안 추가 접종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연구 결과가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저명 의학 저널들에 게재된 연구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2차 접종 뒤 부스터샷까지 접종한 사람들은 코로나19의 중증과 사망에 대한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스터샷 1차 접종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존 웰이 펜실베니아대 면역학 연구소장도 추가 접종에 따른 예방 효과가 이전 접종보다는 크지 않다며 65세 이상 또는 고위험군은 4차 접종이 필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필요 없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파이자나 모더나 등 mRNA 계열 백신을 3회 접종하면 어떤 변이 바이러스도 침투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항체가 형성되며 이에 따른 면역 체계는 몇 달 내지 몇 년 동안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파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사스 감염자에게 생성된 T세포는 17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에 따른 T세포도 장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뉴욕 시간 어제 오후 러시아 군대 우크라이나 2개 지역 진입 명령을 내렸으며 미국과 유럽 등은 즉각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지역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러시아군의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킨스크 인민공화국으로의 진입을 승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진입 명령에 앞서 이 두 지역을 독립국으로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이들 지역 지도자들과 우호 협력 원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어떤 성명을 내더라도 우리의 국경은 지금 그대로라고 강력 반발했고 유엔도 러시아의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을 예상했고 즉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2개 지역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 무역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키예프에서 서부로 철수한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을 다시 폴란드로 이동했으며 나토 동맹군과 폴란드에서 합동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 시내버스 이용 승객 3명 중에 1명이 요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시내버스 이용 승객 중 29.3%가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그 피해액이 5,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이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무임 승차율 25.2%보다 약 4%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체 무임 승차 중 약 절반가량이 브롱스에서 발생했으며 스테이튼 아일랜드도 최근 무임 승차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이용객은 전철 이용 승객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 4분기 무임 승차에 따른 피해액은 전철이 4,100만 달러에 그쳐 시내버스 피해액이 더 많았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지난해 4분기 전철 무임 승차 승객 14,500여 명을 적발했으나 시내버스 무임 승차 승객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단 한 명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앤드류 쿠모 전 뉴욕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이 검찰에 의해 모두 무혐의 처리됐지만 뉴요커들은 여전히 쿠모 전 주지사를 성추행범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 쿠모 전 주지사가 자신의 임기 동안 많은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답한 반면 21%만이 무죄를 믿는다고 답했고 나머지 2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쿠모 전 주지사가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됐고 그가 정치적 음모에 따른 희생양이라고 주장한다며 쿠모의 주장이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는 56%가 정당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정당성이 있다는 답변은 25%에 그쳤으나 무죄의 답변 21%보다는 많았습니다. 또 쿠모 전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 중 누구의 말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제임스 검찰총장을 믿는다는 답변이 47%인 반면 쿠모 전 주지사를 신뢰한다는 답변은 27%에 그쳤습니다. 쿠모 전 주지사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도 60%는 비호감을 표했으며 33%만이 호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자진 사퇴 결정에 대해 80%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답한 반면 잘못된 결정이라는 답변은 13%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지역이 뉴욕시 5개 보로 중 가장 적절한 가격의 주택 매물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스트리트이지는 퀸즈 지역 주택의 스퀘어피트당 평균 매매 가격은 $540로
브루클린이나 맨하탄보다는 훨씬 넓은 주택을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 주택 매물의 중간 매도 희망 가격은 95만 달러이며 이 돈으로 퀸즈에서는 1,759 스퀘어피트짜리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맨하탄은 스퀘어피트당 매매 가격이 1,612달러로 95만 달러로는 589 스퀘어피트짜리 주택을 살 수 있으며 브루클린은 같은 돈으로 1,427 스퀘어피트짜리 집을 구입하는 등 퀸즈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택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브루클린의 브라운스빌로 스퀘어피트당 매매 가격이 339달러에 그쳤고 퀸즈 큐가든이 355달러, 세인트 알반스가 370달러, 사우스 자메이카가 37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가장 비싼 지역은 맨하탄 로리타로 스퀘어피트당 2,408달러, 센트럴 파크 사우스가 2,298달러, 웨스트 빌리지가 2,260달러, 미드타운이 2,216달러, 소호가 2,144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을 사려는 사람의 주택 한 채당 경쟁률이 팬데믹 이전 24대 1에서 지금은 무려 65대 1로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는 지난달 미 전역의 주택 매물은 83만 3천 채로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으며 특히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 140만 채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매입 경쟁률은 2018년 24대 1에서 지난달 65대 1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연소득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가정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은 매물이 25만 채에 불과해 팬데믹 이전 65만 6천 채보다 절반 이상 감소, 중산층 내 집 마련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매물 부족으로 주택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2년 전보다 35% 급등했으며 500대 대도시 중 평균 주택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는 지역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 은행 모기지 없이 전액 현찰로 집을 사겠다는 오퍼가 2020년 25%에서 2021년 30%로 늘었으며 부촌으로 꼽히는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는 50%에 달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치안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뉴욕시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 2020년 같은 기간보다 14%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라이언 벤자민 뉴욕주 부지사가 지난주 캐시 호컬 주지사,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과 뉴욕주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슈퍼볼 경기가 치러진 지난주 뉴욕 주민들이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건 판돈이 무려 4억 7,2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식 등의 신속 배달을 모토로 내건 배달업체들이 교통사고 유발 주범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뉴욕시 의회가 15분 내 배송을 광고하는 스마트폰 앱을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퀸즈 세인트 알반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23세 남성이 숨진 데 이어서 오후 6시 반에는 퀸즈 자마이카에서 신원미상의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에 대한 조사 정보를 누설했다며 연방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아버지를 상대로 후견인 자격 박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1,500만 달러 회고록 출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준 고위 인사가 다음 달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대폭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애도벌룬 띄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언론에 몸담았던 여주영 작가가 인생 제2막 첫 번째 유화작품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전시회는 3월 18일부터 28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플러싱 타운홀에서 개최됩니다. 따뜻함을 가득 담은 아름다운 색채의 작품들을 통해 감성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품전의 리셉션은 3월 20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 성장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점 내 텔러부터 융자부서까지 다양한 분야의 신입과 경력 포지션을 채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bankoofhope.com 내 커리어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지금 지원하시고 내일을 위한 더 큰 희망을 꿈꾸십시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65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39분입니다. 이상으로 2월 2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